안녕하세요. 딥마인드에서 2022년 유립스에 발표한 플라밍고 논문을 리뷰할 신지후입니다. 리뷰는 플라밍고의 등장 배경과 핵심 아이디어를 먼저 살펴본 뒤 논문의 구성에 따라 모델의 주요 구조와 학습 방식, 다양한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논문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플라밍고가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는 새로운 비전 랭귀지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태스크별 정답이 있는 많은 데이터로 모델을 다시 학습하지 않고도 몇 개의 예시만으로 새로운 태스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델이 필요했는지 플라밍고가 등장하기 전의 연구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대규모 데이터로 모델을 먼저 사전 학습한 뒤 새로운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주어질 때마다 해당 태스크에 특화된 어노테이션, 즉 사람이 직접 정답이나 라벨을 붙인 데이터를 이용해 파인튜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수천 개 이상의 어노테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태스크마다 별도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과 추가적인 학습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클릭과 같은 컨트래스티브 비전 랭귀지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이미지나 텍스트를 직접 생성하는 모델이라기보다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하나의 인베딩 스페이스에 표현하고 두 표현 사이의 그 시밀러리티, 유사도를 학습해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얼마나 잘 대응되는지를 비교하는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파인튜닝 없이도 새로운 클래스에 대응하는 제로샷 러닝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여러 후보 문장 중 어떤 문장이 해당 이미지와 가장 잘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컨트래스티브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트리벌처럼 가능한 출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문제에는 효과적이지만 자유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를 설명해 보시오와 같이 정해진 선택지 없이 답을 생성해야 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언어 모델 분야에서는 GPT-3를 통해 모델을 다시 학습하지 않고도 몇 개의 예시만 보여주면 모델이 그 패턴을 파악해서 새로운 태스크에 적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플라밍고는 바로 이러한 GPT-3의 인컨텍스트 퓨전 러닝에서 영감을 받아 이 능력을 비전 언어 멀티모달 영역까지 확장하였습니다. 텍스트 예시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과 그에 대응하는 설명 또는 정답 예시를 몇 개 보여줬을 때도 모델이 그 패턴을 파악해 새로운 태스크를 바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플라밍고는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가 하나의 입력 안에 자유롭게 섞여 있는 멀티모달 프롬프트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째, 프리트레인된 비전 모델과 랭귀지 모델의 기존 능력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 둘째, 여러 이미지와 텍스트가 섞인 시퀀스에서 각각의 대응 관계를 처리하는 것. 셋째, 이미지와 프레임 수가 다양한 비디오를 하나의 구조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플라밍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비전 인코더, 퍼시버 리샘플러,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프로즌 랭귀지 모델로 이어지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먼저 플라밍고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각각의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플라밍고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하나의 시퀀스 안에 섞여 있는 멀티모달 인풋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이미지와 텍스트는 각각 다른 경로로 처리됩니다. 텍스트는 이미지가 등장한 위치를 스페셜 토큰으로 표시해 전처리한 뒤 랭귀지 모델에 전달하고 실제 이미지는 별도로 비전 인코더에 전달됩니다. 비전 인코더는 이미지에서 시각적인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출된 비전 피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퍼시벌 리샘플러가 이를 고정된 수의 비주얼 토큰으로 압축합니다. 그 다음 압축된 비주얼 토큰은 게이티드 X 어텐션 댄스 레이어를 통해 전처리된 텍스트 정보와 결합됩니다. 이후 랭귀지 모델은 이전 텍스트와 전달받은 시각 정보를 함께 참고하면서 최종적으로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의 비전 인코더와 랭귀지 모델을 새롭게 학습하지 않고 프리즈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두 모델 사이를 연결하는 퍼시벌 리샘플러와 게이티드 엑스 어텐션 댄스와 같은 새로운 컴포넌트를 학습합니다. 플라밍고는 이미 잘 학습된 비전 모델과 랭귀지 모델의 능력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 모델이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 부분을 새롭게 학습한 모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플라밍고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지 수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X는 이미지와 비디오 같은 시각 정보, Y는 텍스트를 의미하고 L은 현재 생성하고 있는 텍스트 토큰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플라밍고는 앞에서 나온 텍스트와 시각 정보를 함께 참고하면서 다음 텍스트 토큰을 하나씩 순서대로 생성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미지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에는 모든 이미지를 참고하는지 아니면 바로 전에 등장한 이미지 한 개만을 참고하는지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직접 참고할지는 어텐션 마스킹을 통해 정해지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전 인풋 처리 단계입니다. 플라밍고는 비전 인코더로 NFnet F6를 사용하고 이 모델은 사전 학습된 상태로 그대로 프리즈합니다. 이미지가 들어오면 비전 인코더가 시각적 피처를 추출하고 이를 2차원 피처 그리드 형태로 만든 뒤 1차원 시퀀스로 펼쳐 다음 단계로 전달합니다. 영상은 1초에 한 장씩 프레임을 추출하고 각 프레임에서 시각적 피처를 뽑은 뒤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템포럴 임베딩을 추가합니다. 이후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퀀스 형태로 변환해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거나 영상처럼 프레임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비전 인코더에서 만들어지는 비주얼 피처의 개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 많은 피처를 그대로 랭귀지 모델과 크로스 어텐션을 하게 되면은 연산량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밍고는 퍼시벌 리샘플러를 통해 많은 비주얼 피처를 고정된 수의 비주얼 토큰으로 압축합니다. 퍼시벌 리샘플러의 내부 동작을 보면은 비디오의 각 프레임이 비전 인코더를 거쳐 하나의 시퀀스로 플래튼을 합니다. 이 긴 비주얼 시퀀스를 압축하기 위해 플라밍고는 64개의 런드 레이턴트 쿼리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64개의 정보 요약 칸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각 레이턴트 쿼리는 긴 비주얼 피처 시퀀스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지 어텐션을 통해 학습합니다. 이때 쿼리는 런드 레이턴트 쿼리이고 키와 밸류에는 비전 인코더에서 나온 비주얼 피처와 현재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이 함께 사용됩니다. 즉, 레이턴트가 비주얼 피처를 참고하면서 자신의 표현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한 뒤 64개의 레이턴트가 각각 하나의 아웃풋 토큰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64개의 비주얼 토큰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의 해상도나 영상의 프레임 수가 달라져도 랭귀지 모델에 전달되는 비주얼 토큰의 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이후 비전과 텍스트 사이의 크로스 어텐션 계산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압축한 시각 정보를 랭귀지 모델에 어떻게 전달하는지 보겠습니다. 플라밍고는 랭귀지 모델로 친칠라를 사용하며 총 3가지 크기로 구성합니다. 기존 랭귀지 모델의 언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LM은 프리즈한 상태이고
그 사이에 새로운 게이티드 엑스 어텐션 댄스 블럭을 추가해서 이 부분만 학습합니다. 이 블럭에서는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연결합니다. 이때 랭귀지 피처가 쿼리가 되고 퍼시벌 리샘플러에서 나온 비주얼 토큰이 키와 밸류가 되어서 현재 텍스트를 기준으로 이미지에서 다음 단어 생성에 필요한 시각 정보를 선택해서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새로 추가한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는 처음에는 랜덤하게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시각 정보가 중요한지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시각 정보가 처음부터 잘 사전 학습된 랭귀지 모델에 강하게 들어가면 기존 LM이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언어 표현에 불필요한 정보가 섞이면서 학습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플라밍고는 시각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 반영 정도를 조절하는 하이퍼블릭 탄젠트 게이팅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알파 X 어텐션은 학습 가능한 값으로 처음에는 0으로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학습 초기에는 10H 값이 0이 되어서 게이트가 닫힌 상태가 되고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랭귀지 모델에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존 사전 학습된 LM과 비슷하게 동작을 합니다. 이후에 학습이 진행되면서 알파 값이 업데이트 되면은 게이트가 점차 열리게 되고 이미지에서 가져온 시각 정보가 랭귀지 모델에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조는 처음부터 시각 정보를 강하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LM의 언어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필요한 만큼 새로운 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다음은 하나의 프롬프트 안에 여러 이미지나 영상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플라밍고가 퓨전 러닝을 하려면 여러 이미지 텍스트 이그젬플을 하나의 프롬프트 안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모든 이미지를 동시에 보게 되면은 현재 텍스트가 어떤 이미지와 연결되는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밍고는 크로스 어텐션에 마스킹을 적용해서 각 텍스트 토큰이 앞에 나온 모든 이미지를 보는 대신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전 이미지나 비디오 하나만 직접 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 이미지의 정보는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랭귀지 모델의 셀프 어텐션을 통해 이전에 생성된 텍스트 토큰들을 계속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텍스트에는 이미 과거 이미지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이미지 정보도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A와 텍스트 B는 마스킹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각각 가장 최근의 이미지 A와 이미지 B를 직접 참고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 B는 셀프 어텐션을 통해 이전에 생성된 텍스트 A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텍스트 A에는 이미 이미지 A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B는 텍스트 A를 거쳐 이미지 A의 정보까지 간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최근 이미지는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직접 참고하게 되고 더 이전의 이미지 정보들은 이전 텍스트를 통한 셀프 어텐션으로 간접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퓨샷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라밍고는 크게 세 종류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텍스트상 데이터, 비디오 텍스트상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가 섞여 있는 데이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는 M3W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웹페이지에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등장하는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학습 단계부터 여러 이미지와 텍스트가 섞인 입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실제 퓨샷 프롬프트의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멀티모달 퓨샷 러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셋을 함께 학습해서
멀티모달 퓨샷 프롬프트를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플라밍고는 여러 종류의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함께 학습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목적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쪽 부분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 즉 NLL 로스입니다. 이전 텍스트와 이미지, 비디오 정보가 주어졌을 때 하나의 이그젬플 안에서 모델의 각 정답 텍스트 토큰이 높은 확률로 나오도록 학습하는 로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안쪽 부분은 한 이그젬플의 정답 텍스트 전체를 얼마나 잘 생산했는지를 나타내는 로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바깥쪽의 항들은 각 데이터셋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M3W, Align, LT, VTP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로스를 먼저 계산한 뒤에 데이터셋별 가중 가중치를 조절해서 하나의 전체 목적 함수를 만들고 플라밍고는 이 값이 최소화되도록 학습이 됩니다. 학습이 끝난 플라밍고는 별도의 파라미터 업데이트 없이 그림처럼 프롬프트 안에 몇 개의 이미지 텍스트 또는 비디오 텍스트 이그젬플을 넣는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새로운 태스크에 적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로운 쿼리 이미지를 입력하면 앞에서 본 이그젬플의 패턴을 참고해서 답을 생성합니다. 이제 플라밍고의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저자들은 총 16개의 멀티모달 벤치마크에서 퓨샷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이 중 5개 벤치마크만 모델 개발과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11개의 벤치마크는 모델 설계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벤치마크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플라밍고가 특정 태스크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양한 태스크에도 퓨샷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먼저 플라밍고는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 퓨샷 프롬프트만으로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결과를 보면 단 4개의 이그젬플만 사용해도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기존 제로샷, 퓨샷 방법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플라밍고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그리고 이그젬플 샷 수가 늘어날수록 전반적으로 성능이 향상되어 더 큰 모델일수록 퓨샷 이그젬플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플라밍고 80빌리언이 웨이트를 전혀 업데이트하지 않고 32개 이그젬플만 사용했음에도 본문 기준 16개 태스크 중에서 6개의 태스크에서 수십만 개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기존 소파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플라밍고는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도 몇 개의 멀티모달 이그젬플만으로 새로운 다양한 태스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저자들은 32개 샷만으로는 소타에 도달하지 못했던 9개 태스크를 대상으로 가장 큰 플라밍고 모델을 파인 튜닝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32샷 결과에 비해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고 5개 벤치마크에서 새로운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플라밍고는 정답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몇 개의 예시만으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반대로 충분한 태스크에 특정된 그 정답 데이터가 있다면은 파인 튜닝을 통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플라밍고의 각 구성 요소가 실제로 성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한 어블레이션 실험 중 핵심 결과를 보겠습니다. 모든 결과는 플라밍고 3빌리언의 기본 성능이 70.7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학습 데이터셋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섞여 있는 M3W 데이터를 제거했을 때 성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텍스트쌍만 많이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미지와 텍스트가 실제처럼 섞여 있는 M3W가 플라밍고의 퓨샷 성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0H 게이팅을 제거하면 성능이 떨어지고 학습도 불안정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전학습된 랭귀지 모델을 보호하면서 시각 정보를 조금씩 전달하는 방식이 실제 성능에도 중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어텐션을 모든 LM 레이어에 넣는 것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계산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큰 모델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게이티드 X 어텐션 댄스 레이어를 넣어줘서 성능과 계산량 사이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퍼시벌 리샘플러를 단순 NLP나 트랜스포머로 대체했을 때도 성능이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랭귀지 모델을 프리즈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LM을 처음부터 학습하면 성능이 떨어졌고 사전 학습된 LM을 사용하더라도 프리즈하지 않고 함께 학습했을 때도 성능이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플라밍고에서는 기존 LM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언어 지식과 생성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위에 새로운 시각 정보 연결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플라밍고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겠습니다. 플라밍고의 가장 큰 의미는 특정 태스크에 특화된 모델이 아니라 이미 잘 학습된 비전 모델과 랭귀지 모델의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두 모델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범용적인 VLM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퍼시버 리샘플러로 다양한 크기의 비주얼 피처를 고정된 64개의 비주얼 토큰으로 압축하고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이 정보를 프리즈된 랭귀지 모델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미지와 텍스트가 섞여 있는 대규모 멀티모달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하나의 프롬프트 안에 여러 이미지와 텍스트 예시가 들어오는 퓨샷 프롬프트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이미지에 없는 내용을 랭귀지 모델의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순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클릭과 같은 컨트래스티브 모델보다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인컨텍스트 러닝은 제공하는 이그젬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그젬플 수가 많아질수록 프롬프트와 추론 비용도 증가합니다. 플라밍고는 기존 비전 모델과 랭귀지 모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퍼시벌 리샘플러와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과 같은 새로운 연결 모듈만 학습하고 GPT-3의 인컨텍스트 퓨전 러닝을 멀티모달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하나의 모델이 별도의 파인튜닝 없이도 몇 개의 멀티모달 이그젬플만으로 새로운 다양한 태스크에 적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